강의를 하면서 별로 떨어보거나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좀 많이 많이 힘드네요. 어제 저기 동기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이준환 그 원장이 그 모임에 와서 그 친구가 수원에 온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준환아 나 내일 강의하는데 너네 형들 앞에서 해. 그래서 왜 그래 그래. 내가 뭐 좀 하는데 딴 데 가서야 뭐 마음대로 강의하지만 이번에는 너네과 선배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시골 대장장이가 서울에 와서 기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 같다 내 느낌이. 그러니까 준환이가 괜찮아 그 형들 네가 하는 거 모르니까 가서 마음대로 강의해. 네, 고마워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척추 교정을 할 때 기능적 뇌 척추 교정이라고 하거든요. 펑셔널 세레브로 스파이널 테크닉에 이용해서 턱관절을 교정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정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인데 처음에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이제 한 번만 하기로 했었는데 좀 한 번에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두 번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셔서 이번에는 구조적인 걸 위주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적인 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저 항상 요새는 그림을 끄는 지 오래됐는데 학창시절엔 항상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도. 93년도에 어떤 책을 보고 서문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글자로 뭐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를 글로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걸 좋아하지 아니면 눈으로 사진으로 보던가. 그래서 나는 이 책 운해를 위주로 쓰고 좌뇌를 별로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물론 궁지에 몰렸을 때는요. 대학을 가야 되거나 한의사가 꼭 돼야 될 때는 하는데 평소에는 글을 읽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인 구달 박사가 인간보다 침팬지가 눈으로 뭘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빠르대요. 침팬지와 인간은 유전자가 90에서 99% 정도 일치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럼 99.9% 정도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호모 비수스 시각적인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는 강의는 거의 대부분이 사진이야. 사진과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아주 쉽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의사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초등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갖고 똑같이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이게 제 대학교 때 본촌 노트예요. 저는 정말 외우는 걸 싫어해요. 하나도 안 외워요. 외우는 걸 너무 싫어요. 수학도 공식을 하나도 안 외웠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팔자가 막 나오면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본초 시험을 내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컨셉을 어떻게 잡지? 그래서 나름 오행 색깔을 맞춰서 그린 거예요. 제 뇌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컨셉을 잡지를 한두 시간 생각하고 그리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글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욱이 형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형 스타일일 것 같아요. 평소에 질문하시는 걸 유심히 봤는데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런 탁탁 핵심은 찝는데 직관적인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각적인 게. 그래서 오늘 강의는 나이키에서 just do it이라 그랬잖아요. 저 just look it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 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하고 싶은 게,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은 근육, 회부, 영상, 영양학, 추나, 사진 자료, 저 그림도 편집할 줄 몰랐거든요. 이거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돌려라,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시고, 기본적인 개념, 제가 이제 배울 때 어떤 모국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FCST를 할 때 제 모국어는 이분이 가르쳐 주신 거고, 족구의학이나 심지어 FCST도 가르쳐 주셨었어요. 누구신지 다 아시죠? 지금
지금 이 모임의 제다이 마스터를 맡고 계시는 송명재 원장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의 거의 70%는 송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다른 데서 술기를 배울 때 가르쳐 주신 개념을 갖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저희 집사람한테 지분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야 그렇게 놀 거면 가서 강의 들어 그래서 가서 들었던 게 송 원장님 강의였거든요. 네, 여보 고마워요. 그래서 강의를 그 송 원장님한테 제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11년 이후에 이만큼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건 다 송 원장님 강의고요, 덕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음 방송에서도 강의를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빨간색 말고는 전부 다 척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어쩔 수 없이 한의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한의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거의 다 척추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었던 것 같고, 이건 제가 되게 강의를 잘해서 방송에 나간 건 아니고, 저희 군의 회장님이 박 원장이 가서 강의를 꼭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이 되게 아플 텐데 억지로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사모님 강의를 저한테 떠넘긴 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강의였는데 환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강의하면서. 크게 방송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제 잡설이 많았는데 강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장구도는 중요한 것들은 다 있죠. 그 5장 6부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뇌척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려관, 농로관, 옥침관, 이거는 강이죠. 그리고 이 강이 가서 만나는 데가 수해뇌예요. 골수의 바다가 뇌기 때문에 이 강이 가다가 막히는 데가 이 관문들, 세 군데 관문들이, 뒤통수가 막히고 등이 막히고 꼬리뼈에 막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혈압이 오르고 등살이 마르고 허리나 꼬리뼈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동의보감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 그림을 나온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서문에서도 인간의 질병은 착하지 않음에서 온다, 모두 다. 근데 조섭과 수양이 먼저고, 조섭은 사기조신대론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 조기를 하는 거, 그 다음 섭생,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과 침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교정을 한다는 거는 수양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을 뺄 때 운동을 해서 살 빼면 그렇지만 약을 먹으면 더 빨리 뺄 수 있듯이,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공 같은 걸 배워서 몸을 만들 때 교정을 해주면 훨씬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련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천문, 이건 국선도, 그 다음에 이거는 태극권, 현타 오금이. 근데 재밌는 게 동작들이 다 화려하지만 기본은 뭐냐 하면 척추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쭉 피고 있고, 여기서 쭉 피고 있고. 동작들을 할 때 아까 말한 수해뇌, 뇌척수액이 잘 순환되도록 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이런 것들을 해본 게 조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도 처음에 첫날 한 30분 정도 잔소리 하거든요. 자세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앉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부정열 증후군 전체 내용, 오늘 전체 내용은 부정열 증후군인데, 지난번 최주영 원장님 강의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리 비틀어지면 다리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져서 전체 척추가 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정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한 순서인데, 처음에 추나, 그 다음에 척추 공간 교정, 척추 교정, 그 다음에 하약. 이건 뼈가 단단하다. 이거 좀 말이 좀 그렇죠. 이거는 척추 공간 교정에서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잘 교정이 안 되는 뼈를 뼈가 단단하다, 하드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더 풀기 위해서 그 부위에 약침을 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치들을 쓰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어센딩, 디센딩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어센딩이라는 개념은,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너는 평발이야, 너는 오다리야, 너는 골반 삐뚤어져서 그래서 휜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엎드리세요. 다리가 잘려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린 지구상에 살잖아요. 중력의 작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위에 머리가 얹혀져 있는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만약 이 돌을 몇 개 빼면 무너지겠죠, 이 탑이. 그런데 우리가 가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틀어졌다. 두개골이 틀어져서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다. 이 개념을 디센딩이라고 해요. 남들이 다 돌탑을 이렇게 쌓을 때 가끔 이렇게 쌓는 또라이도 있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기서 틀어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열을 치료하는 치료법들인데, 사실 제가 이 세 개를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 주제 넘는 얘기고요.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는 얘기는 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가진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나를 이제 배워서 하고, 그리고 이제 척추진단 교정학회를 2011년부터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또 기회가 돼서 턱관절 균형의학회에 가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문제는 제 한계인데, 추나를 하니까 이제 넓어진 거죠. 원래 제가 부원장 할 때 그냥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원장이 처음에 그 소원장님 강의 내용이 소화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뭐 족부의학과 간단한 추나 이러해서 제가 갔었는데,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추나 기술은 약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도 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추나를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애들이나 젊은 여자까지는 교정이 되는데 덩치가 일단 이만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크면 일단 힘들고, 그 다음에 노인 감당이 안 돼요.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뭐 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원래도 그랬지만 그냥 성장 위주로 추나를 하거나 젊은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척추진단 교정학회라는 데 가서 이제 하니까, 해보신 분 있으세요? 몇 분 계세요? 두 분 말고는 없으세요? 그래서 척추진단 교정학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게, 다리를 일단 빼버려요. 다리를 쭉 빼는데 여기 고관절이 툭 하면서 빠질 정도로 소리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골반을 전체적으로 밟아주고, 척추도 다 밟아요. 그리고 망치로 때려요. 망치로 전체 척추를 때려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까 일단 반응이 와요. 덩치가 이만해도 내가 이만한 애를 주먹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칼로 쑤셔가지고 쓰러뜨릴 수는 있잖아요. 망치로 등을 때리니까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고 가서 송원장님한테 저 요새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개업했던 강원장이, 강기훈 원장이, 뭐지 저 돌팔이 형 도대체 뭘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는 돌팔이였지만 나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걸 만드신 분은 고졸이세요. 고졸, 인문계도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개발하신 거를 우리가 지금 저보다 한 20년 선배님들이 이렇게 학회를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련돼진 거예요, 그 전보다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일단 반응이 와요. 일단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척추가, 이 추나에서 힘든 부분이 흉추가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요. 흉추가 약간 움직이니까 내장 같은 게 좀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항상 신윤식 원장님도 지난번에 이제 처음 추나 보험 급여화될 때 강의의 대부분이 이거 하지 말라였죠.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정말 계속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한 명 터트린 적이 있어요. 밟다가 디스크 터트린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간혹 가다가 환자들이 엄청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디스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교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하드한 어센딩 교정이고 요건 디센딩 교정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잘 못했겠죠. 그래서 섞어서 쓰다가 어떤 사람은 돈 2배로 받고 2개 다 하세요. 당신, 제가 사진 보고 당신은 어센딩이니까 너 어센딩해, 당신 디센딩이니까 디센딩해, 사진 보고 그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당신 혼합형이니까 둘 다 해, 그러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첫 번째. 근데 힘든데 효과가 좋은 거는, 그러면 제가 고생해도 하겠는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느니까 힘든 거 안 해도 효과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ST는 해보신 분 계세요? 예, FCST를 해보신 분도 거의 없으실 텐데,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영준 교수님이라고 천안에 계신 교수님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닥터 리스 펑셔널 세레브로 스파이널 테크닉이라고 하고, 턱 관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틀어진 게 나머지 부정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분 굉장히 강력하시거든요. 키는 작으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이 세신 분인데, 나름대로 이 길로 계속 평생을 추구를 해서 자기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턱 관절이 그런 것들을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관절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FCST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누가 더 최고인가? 그래서 얘가 낫다, 얘가 낫다. 요번에 이제 얘가 상을 하나 더 받아서 결론은 이쪽으로 약간 기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골반이 먼저냐 두개골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서는 FCST에서는 두개골이 더 위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 구강 내 균형 장치라는 거는 대략 보면 40여 종이 넘어요. 이걸 다 만드셨어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치아 교합 상태에 따라서 물리는 것들을 골라서 쓰는 거고요. 요거는 밤에 잘 때 물고 낮에 1시간 정도 물고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건데, 대부분 이 학교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다 같이 배우는데 보통 1년에 한 6, 70명 정도가 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학교에 남아서 끝까지 계신 분들은 1년에 1명 정도? 더 줄이면 2년에 1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나름 와서 실습하고 이런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되는데, 1년, 2년 실습해가지고는 손에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 기술인 거고, 이걸 만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CST를 하면서 나머지 그 방법들을 쓰는데, 첫 번째는 이걸 CST 필로라고 하는데, CST는 크라니오 세이크랄, FCST하고는 뜻이 완전히 틀리죠. 크라니오 세이크랄 테크닉에서 쓰는 두개 청골요법에서 쓰는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CRI하고 C-V4를 대개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간호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PBT는 골반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SOT적인 관점에서 SOT 블럭을 쓰는 거를, 블럭을 가운데를 통일시켜 가지고 보통 하면 빠지잖아요. 근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각자 요거 하나 강의하고 요거 하나 강의하는데도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데, 아무튼 다른 것들은 그냥 쓰시던 걸 쓰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여기 이걸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를 편차와 편차 수정이라고 하는데, 편차는 데비에이션이죠. 어떤 오차가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개골의 수평면을 찾아요. 수평면을 찾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수평면을 찾는데 0.05mm 단위로 찾아요. 0.05mm 단위로 찾는다는 게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측정지를 물리는데 측정지 한 장에 따라 가지고 이게 힘이 세지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AK적인 방법을 쓰는 거긴 한데 목이 돌아가거나 안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걸 찾아요. 그래서 수평을 0.05mm 단위로 찾고, 그 다음에 전후와 좌우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면 두개골이 딱 되면서, 그러면 요게 이 사람의 가장 정확한 균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두개골이 똑바로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척추가 알아서 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안 맞아져요. 그러면 다시 편차가 생긴 거예요. 편차라고 하는 게 오차, 우리 몸이 원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오차가 생기죠. 그러면 다시 그걸 제대로 진단을 해서 또 맞춰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편차 수정이라고 해요. 편차 수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보통 제가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20번 정도 교정을 시키는데 20회 전후의 사진을 이따가 보시면 편차 수정을 반복해서 척추가 어떻게 변하나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GRA 검사라고 해서 삼각근을 테스터로 해가지고 이게 편차를 맞췄을 때 힘이 세지냐 빠지냐 이걸 가지고 검사하고, 좀 더 숙달이 되면 경추회전 검사라고 해서 힘을 쓰지 않고 환자나 의사가 힘을 쓰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거를 아까 말한 CBA라고 하거든요. CBA를 딱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교정을 방금 보신 것들을 다 섞어서 하는데, 두개골은 CST 필러로 교정을 하고 턱은 FCST로 두 가지로 잡아주고, 척추는 추나를 하는데, 추나는 사실 그냥 추나를 하는 사람들은 추나를 하지만 FCST 할 때는 크게 세게 하진 않아요. 경추회전하고 흉추만 그냥 풀어주고 그걸로 끝냅니다. 나머지는 이런 아까 PBT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들이 하는 게 많고,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숙달이 되면 한 1분 정도에 한 명씩 볼 수 있어요. 한 4명을 봐도 빨리 하면 4분 만에 4명을 쳐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침 눕는 거 빼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척추 진단 교정학회에서 쓰는 것들은 빨리 해도 보통 숙달돼도 아주 숙달이 되면 7, 8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한창 그걸 할 때는 간호사들이 저를 추노라 그랬어요. 추나 노예. 그러니까 안에서 망치질 한참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나가지고 침 넣고 다시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나오니까요. 요새는 그때보다는 좀 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교정으로 이제 척추 교정이 보통 뭐 디스크, 모다리, 무릎 통증 이런 것들, 목의 통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FCST라고 하는 거는 두개골을 교정하는, 결국은 턱을 교정한다는 게 두개골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외에 나머지 질환들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써놓은 것들 중에 오늘 강의 안 하는 거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 달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넘어왔는데, 엑스레이를 하는데, 근데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학술적 가치는 당연히 이쪽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이걸로 논문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또 제 나름대로 변명은 얘는 3D니까 근육도 보여요. 승모근 많이 긴장된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얘는 3D로 보여요. 보면 이렇게 틀어진 거 보이고 하는데 엑스레이로 보면 뼈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건 사실 사진을 찍는 게 떨어지는 건데, 일선 한의원에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 송명재 원장님한테 배울 때는 사진을 찍었었어요. 오늘 나오는 몇 장의 사진은 제가 찍었던 것들인데, 사진도 찍고 CT도 찍고 그렇게 하고, 그때 좀 원장님이 사진 몇 장만 주시면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절대 사진을 안 주시더라고요. 거북목 사진 하나만 있으면 환자한테 설명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제 사진을 얻어야 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소스는 직접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문제는 사진을 찍으러 방사선과를 보내면 환자가 어떻게 될까요? 사진 찍어 오세요라고 하면은 정형외과를 가요. 방사선과 가라고 했는데 정형외과 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왜 한의원에서 그따위 짓을, 그냥 여기서 해. 대부분 거기서 주저앉아요. 방사선과를 가면 그런 소리를 안 하죠. 오히려 저한테 막 선물도 보여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들잖아요. 풀스파인을 찍고 CT까지 찍으면 한 8만원 정도가 드는데, 초진은 되는데 재진을 다시 찍어서 오라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로컬 원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치료를 하면 좋아지면 끝인가요? 증상이 좋아지면. 이렇게 접근하면 환자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2번 하니까 좋아졌어. 다시는 안 오고. 이런 환자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대부분 패키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실력이 매우 떨어졌었기 때문에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 실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좋아졌을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좋아져서 아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괜찮은데 안 좋아졌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증상이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사진상 호전이 됐어요. 그럼 둘 다 기분 좋겠죠. 빠이빠이 할 수도 있고 좋아졌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증상이 좋아졌는데 사진상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안 아프대요. 근데 아직 목은 이래. 너 이거 똑바로 될 때까지 해야 돼 라고 해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증상은 안 좋아졌는데 사진상으로 좋아졌어요. 환자는 아파 죽겠고 화가 나서 한 달이나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졌잖아. 그대로 아픈데 라고 하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 많이 좋아진 거야.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은 안 좋아졌는데 사진상으로도 안 좋아진 경우도 있겠죠. 둘 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 하셔야죠.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기분 나빠 너랑 다시는 안 봐 이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은 거는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언더독으로서는 이 무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 찍다 보니 나중에는 진단도 약간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척추 부정렬에 이런 환자도 이제 초기에 찍었던 사람인데 키가 190 넘는데 요리사예요. 그러면 1.5개 이게 요추 전만이 없어요. 그냥 칼포시스만 여기까지 쭉 있는데 되게 아프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 이따 나올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 좋아 보이죠. 근데 보통 여기가 고관절인데 이 위에 어깨랑 귀가 있어야 되는데 더 뒤로 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자 척추예요. 플랫백입니다. 그리고 어깨 기울어지거나 제일 흔한 건 칼포시스, 로도시스가 많은데 자 나쁜 자세들 이런 자세들이 다 부정렬을 만들게 되고 원인들은 저번에 승교 형이 며칠 전에 얘기하신 보행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면 엄마 아빠는 편한데 이렇게 된 애가 똑바로 앉으면 이 자세가 되는 거죠. 이 자세를 강요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실 분 중에 30대는 몇 분 계시네요. 다행히. 사실 지금 30대부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집에 PC가 보급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30대부터는 PC 보급되면서 척추 문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식탁에서 먹거든요. 그러면서 자세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완전히 맛이 가죠. 스마트폰을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자, 인체 중심축은 요게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쉽죠.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발을 붙였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보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가 더 중요한데 옆에서는 자, 이 아가씨도 치료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웨이도 귓구멍, 그 다음에 견봉선, 어깨 재봉선, 그 다음에 고관절은 이거의 가운데, 그리고 슬개골 후면, 그 다음에 복사뼈 앞쪽. 이게 일직선이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커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커브가 됐을 때 커브가 3개가 생기면 힘이 10배가 된다. 만약에 플랫백은 10분의 1밖에 힘을 못 쓴다. 내가 1.5만 돼도 2분의 1밖에 정상인의 2분의 1밖에 힘을 못 쓴다는 거고 이렇게 제대로 스프링이 아치라고 하는 거는 역학적으로 힘을 훨씬 많이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발 아치에 제대로 꽂혀야 되겠죠. 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도 3개의 아치가 조합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그 위에 제대로 꽂혀야지 똑바로 수직선인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발이나 이런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거북목도 마찬가지로 대략 5kg라고 할 때 1인치 헤드포워드가 될 때마다 90% 추가가 된다. 이거는 여자들 경우고 남자들은 7, 8kg 정도 되기 때문에
5cm만 나가도 한 20kg 정도를 여기 짊어지고 있게 되고, 승모근이 굉장히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승모근이 긴장하면 결국 뇌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것까지 건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송명재 원장님이 저번에 강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후루룩 지나갈게요. 그래서 4가지 타입의 이제 부정렬이 있고, 근데 하다 보니 제가 자꾸 보다 보니 한두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진상 정상으로 보이는데 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진단을 하다가 환자는 되게 안 좋은 환자였는데 너 사진 100점 집에 가, 치료할 필요 없어, 이런 적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환자들도 다 척추가 안 좋았던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요 2가지도 이따가 마지막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보시면 쉽고요. 카이포시스 로도시스는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보약을 먹으러 왔는데 아파트 경비예요. 아파트 경비인데 귀가 먹었어요. 갑자기 귀가 먹어서 주민들이 와서 아저씨 이거 해줘요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요. 몇 번 그러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다음 아파트로 갔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잘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남편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이 대화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그 보약 지어달라고. 보약을 한 재를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재를 또 지었어요. 2재를 지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교정을 5번만 해드릴게요. 근데 이때는 이제 척진교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척추진단 교정학회를 하는데 한 번도 이분이랑 대화한 적이 없어요. 방금 했던 얘기도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고, 이분 귀가 안 들려요. 근데 이제 3번째인가 4번째 교정하는 날 망치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아버님 그래도 허리가 좀 나아지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고 아 그래요? 그런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무튼 요게 펴지면 이 거북목 상태에서 이렇게 펴지면서 이분이 안색도 조금 더 좋아지시고 피곤한 것도 덜해지고 귀도 약간 들리게 돼가지고 그 뒤로는 건강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제일 많아요. 카이포시스 로도시스는 사실 무한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한 3분의 60% 이상은 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얘는 제가 추나를 한 거거든요. 추나하면서 스타일렉스라고 이렇게 다리 조여주는 그것까지 했었는데 10번 졌는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상태인데 이게 펴지기만 해도 배가 처졌던 게 복근이 이렇게 약간 잡히고 얼굴도 바뀌어요. 무턱이 이렇게 되면서 거의 무턱이죠. 첫 번 왼쪽 사진 보면 이렇게 펴지면서 턱이 U자형으로 바뀌면서 얼굴이 약간 근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교정만 잘해줘도 추나만 잘해줘도 자세만 잘 잡아줘도 두개골이 약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웨이백은 주로 노인들 자세인데 카이포시스는 똑같이 있고 이쪽에 근력이 여기는 굳고 엉덩이 쪽 뒤쪽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자세가 스웨이백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나이가 80이었는데 많이 굽었죠.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나갔어요. 이제 무릎도 퇴행성이 심하고 허리도 퇴행성이 심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80이라 수술하고 못 깨어날 것 같으니 그냥 사세요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왔다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재밌는 점은 자 보시면 여기가 까맣죠. 여기가 까만데 여기서 보면 좀 연해진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까만 바탕이면 간호사가 찍은 거고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었는데 이분이 끝날 때 사진은 없어요. 이게 7번 하고 15번 하고 그 다음에 20번 할 때는 안 찍고 도망갔어요. 도망갈 것 같아서 먼저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척진교에서는 뇌척수액이 안 내려오니까 뇌척수액이 안 내려오면 안에서 말라붙으니까 여기가 껍데기가 까맣게 굳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다음 달 강의 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분이 아무튼 이렇게 펴지면서 여기는 거의 연해지고 여기는 굳은 살이 한번 바뀌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굳은 살이 떨어지면서 새살이 돋아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척추가 펴지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신형장부도에서
수혜가 뇌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첫날 교정할 때 이분이 1.5cm가 키가 컸어요. 첫날 교정을 하고. 요거예요. 첫날 교정하고. 그리고 토탈 2cm 정도가 키가 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게 펴지면서 여기에 얼굴에 검버섯이 점점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아까 허리에 생긴 까만 거는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뇌척수액이 아랫부분이 말라붙은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척진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건데 논문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척추가 펴져서 뇌척수액의 관문 3개가 열리고 나면 얼굴에 검버섯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등에 이거는 척추의 검버섯인 거죠. 척추에 생긴 검버섯.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걸었었냐면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부자예요. 한 1000억대 부자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도 더 치료를 하자고 안 한 게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된 뒤에 하나도 안 났어, 하나도 안 났어 이러면서 들어와요, 한의원에. 그리고 침값 1,500원 갖고 맨날 간호사랑 싸워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까지만 치료해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스웨이백은 아닌데 재밌는 사례라서 같이 보는데 64세예요. 64세인데 교정 전후 사진을 보면, 자, 그냥 보면 할머니 치고는 자세가 괜찮죠. 근데 보면 이분이 교정을 하고 난 뒤에, 자, 보면 다리가, 이 다리가 더 뒤에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왼다리보다. 저는 발 붙여놓고 찍거든요. 그래야 자세가 틀어진 게 더 잘 보여요. 정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틀어진 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붙이면, 저번에 최수영 원장님이 저보고 발 붙이라 그러고 눈 감으라고 그러고 때리셨잖아요. 그 발을 붙이면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나쁜 게 더 드러나요. 그래서 발을 붙여놓고 찍는데 이분은 이 발이 더 뒤로 가 있는데도 이 다리가 다 보여요.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 있고, 보면 자세히 보면 배꼽도 보이고, 죄송한데 유두도 살짝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헐렁한 옷으로 사진을 찍었어가지고, 어쨌든 교정을 하고 척추가 S라인으로 바뀌고 나면요, 이분이 턱 들어갔죠, 배 들어갔죠, 힙업도 많이 됐어요. 엉덩이 축 처져 있었는데 애플립으로 바뀌었죠. 할머니인데 뒤태가 되게 예뻐져서 딸한테 칭찬을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S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을 했던 거는 이분이 20번을 교정을 했는데 18번 교정한 날이었어요. 18번 교정한 날인데, 교정 잘하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간호사랑 뭐라 그래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와서 원장님, 어머님 그냥 가시겠대요. 가셔야지. 그래. 그냥 가시겠대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2번 남았는데 환불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치료하러 안 오시겠대요.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이분도 척진교 할 때였어요. 허리를 때리면서 어머님 허리 여기가 정말 안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틀어졌다고. 내 말은 여길 좀 더 치료하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한 거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거기에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내가 참고 이 아픈 걸 3달이나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졌다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옷 벗고 사진 좀 찍으라고 사진 찍고 나온 게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허리 조금만 더 좋아지면 되고 또 하시면 되지. 어머니 굉장히 기분 좋아지셔가지고 취소 안 하고 10번 더 끊고 가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게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증상만 갖고 들이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를 기분 좋게 해줘라. 그게 아부는 아니다. 치료의 과정이다. 라고 저는 이 케이스를 갖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플랫백이 있습니다. 플랫백은 1자 척추예요. 1자 척추인데, 그냥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인처럼 보여요.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아까 S라인이 되면 힘이 10배고 플랫백은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10분의 1밖에 힘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아직 목도 못 가누는 애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일하면 금세 지칩니다. 1시간 일하고 4시간 자야 돼요. 그리고 플랫백들이 살이 안 쪄요. 그래서 보면 약간 청순 가련형들이 많아요. 근데 시집 가면 그냥 맨날 집에서 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플랫백이에요. 그냥 보면 자세 되게 좋아 보이죠. 자세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요즘 이게 5월이고 11월이니까 사진 한 장은 이때 당시에 7번 교정하고 찍는 겁니다. 20번 하는데 중간에 7회, 7회, 20회 이렇게 찍으면 되더라고요. 요새는 귀찮아서 10번에 한 번씩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분이 요 정도까지 교정을 했는데 보면 조금씩 라인이 생겨요. 조금씩 생겨서 여기서는 확연히 생겨요. 이렇게 S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과정에서 힙이 점점 없어져요. 엉덩이가 거의 없죠. 여기서 축 처졌다가 다시 엉덩이가 생겨요. 이게 뭔가 라인을 만들 때 하체 쪽에 힘을 제대로 못 주나 봐요. 상체 쪽에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러다가 S라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5월에 시작해서 사진은 11월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3월 정도가 됐을 때 계속 교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 뒤에도 3월 정도가 됐을 때 이분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4, 5번 요추가 뒤로 이렇게 약간 밀려나 있어요. 한 2mm 정도 밀려나 있는데 근데 교정을 하고 이분이 원장님 나는 80% 정도 나았고요. 이 정도만 나아도 통증을 20%로 줄었대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3월 달에 FCST를 배웠어요. 근데 더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치료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 배운 거였는데 이분이 결국 종료는 5월에 끝났어요. 1년 딱 채우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1년을 나머지 마지막 2달 반 정도를 FCST를 같이 했는데 그걸 하면서 없어졌어요. 통증이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게 2011년 사진인데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며칠 2달 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드디어 재발을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깨끗해서 오신 거고 2, 3일 침 맞고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그 뒤로는 재발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위아래가 같이 움직인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디센딩 패턴은. 그래서 이분이 약간 밀려나 있던 게 교정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7년 만에 오셨는데 만져보니까 없더라고요. 전방 전이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한 2mm 정도라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4mm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튼 이분은 그래서 본인한테는 좋았던 케이스인데 플랫백이 좋아지면서 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라인이 생기고 나중에 마무리에 두개골까지 교정되면서 전방 전이증이 들어가면서 완치가 됐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이렉트는 사실은 제가 임상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이 자세거든요. 이 자세. 과도한 기립 자세인데 제가 사실 그냥 오리지널 하이퍼 이렉트는 얘 하나 봤어요. 얘 하나 봤고 송 원장님한테 배울 때 했던 애라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많이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저도 뭐 추나도 잘 못하고 그럴 때라서 그때 척진교랑 섞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 정도 좋아진 걸로 그냥 마무리되고 더 치료는 안 했었는데